혼외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적으로 좀 궁금한 게 초창기에 뭐 변호사 시절과 지금의 어떤 이혼의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는지 시대에 따라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년에 혼인 건수가 25만 건에서 30만 건 정도 됐는데 요새는 20만 건이 좀 넘죠. 근데 이제 이혼은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일어나거든요. 결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너무 쉬워지고 있죠. 이혼 사유도 예전에는 주로 부정행위, 폭행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면 요새는 아주 작은 여러 다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중첩이 되면 이혼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셀트리온 관련 내용이거든요. 셀트리온 이제 서정진 회장이 법원에 이런 결정 내용을 받았더라고요. 혼외자 두 딸이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정진 회장이 호적에 올랐다. 따라서 기존의 두 아들 외에 추가로 두 딸이 등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반인이 조금 단어에 약간 좀 궁금증이 가는 게 혼외자와 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이 어떤 뜻인지 좀 풀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예, 서정진 회장님 많이 존경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혼외자는 뭐냐면 혼인한 사이가 아닌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혼외자죠. 그리고 인지청구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당연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를 상대로 그 자녀들 또는 그 자녀의 모가 인지를 해달라. 그러면 자녀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녀가 등재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혼외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200일 이상이 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친생자로서 추정이 됩니다. 뭐 아빠 입장에서 부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사실 내 자녀가 아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러면 상속 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자, 상속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습니다. 네네.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죠 주로. 그 다음에 2순위는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고요.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 관계 혈족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다 있다. 그럼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1.5, 자녀가 111이죠. 그러면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서영진 회장의 배우자가 있고 원래 이제 자녀가 둘이 있었고 이번에 인지 청구로 올라온 두 자녀가 있죠. 그러면 1.5, 1111이니까 11분의 3,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 비율이. 그리고 이제 간단히 뭐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망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망인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긴 하는데 망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거나 또는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인 중 일부에게 준다라고 해놨을 때는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 유언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망인 명의에 현재 남아있는 재산, 그걸 전체를 합쳐서 상속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체를 놓고 나서 상속 비율대로 나눠보고 근데 만약 이제 서영진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인지청구로 올라온 두 자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다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한다면 나머지 이제 인지청구로 해서 상속인이 되시는 두 분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유류분은 뭐냐면 자기의 상속 지분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반절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모든 본인 명의의 주식이나 재산들을 뭐 배우자나 기존 두 자녀에게 다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통해서 다 귀속되게 만든다면 인지청구를 통해서 자녀가 된 두 명은 다른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 케이스에서는 이 서정진 회장이 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그런 걸 협박을 통해서 공갈을 했다. 공갈을 해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는데요. 공갈이라는 건 뭐냐면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는 거죠.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이 초과할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혼외자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계속 협박하고 많은 돈을 갈취해갔다고 인정이 된다면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친자 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친부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친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죠? 친부가 사망을 했는데 친부 친자로 등재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고 그 아버지의 뭐 친인척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유전자 결과로 다 나오게 돼 있죠. 친자 관계가 있을 경우에 친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또 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재산이 없는 경우 빚도 상속이 된다. 빚도 그러면 친자식뿐만이 아니라 혼외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빚도 세물림이. 그리고 혼외자도 친자로 이제 등재가 되게 되면 똑같은 상속인이죠. 빚이 많다. 그러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가 있잖아요. 상속 포기는 뭐냐면 내가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인정을 한다는 게 한정 승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팁이, 예를 들어서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채무만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3명이 있다 치자고요. 3명이 다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자녀의 또 자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채무가. 그러니까 빚만 있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하고,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속인 내에서 채무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그 밑으로 또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부인이 이혼을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러면 또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서영진 회장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해줬다. 재산이 처분이 되면 그거는 나중에 서영진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속 재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배우자한테 그냥 주는 것은 상속 재산에 선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혼을 통해서 주는 거는 향후의 상속 재산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문제인 거죠. 오늘은 법무법인 해안 대표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와 혼외자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이 구독, 시청, 좋아요 눌러주세요.